중요한 거는 나머지 반은 네. 또 삼성전자 외에 또 시장에 평타를 칠 게 무엇일까라고 되면 그런 게 있나? 두두두둑 나오는 게 현대차죠. 현대차요. 네, 현대차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현대차 좋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현대차는 매력을 못 느끼는 게 네. 전기차 좋다는 것도 알고 수소차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현대기아차라는 것도 알고 네. 내가 현대차를 타고 있으니까 현대차를 사는 게 맞는데 네. 지금까지 흐름들 보면 현대차가 좋다고 했을 때도 박스권 상단이고 그렇죠. 좋다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했을 때도 박스권 하단 그 밑으로 뚫는 경우는 봤어도 네. 위로 막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이 못 봐서 네. 현대차는 뭔가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로만 인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또 똑같이 상반기와 하반기입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 해외 전반적인 메이커를 보게 되면 네. 이번에 뭐 GM이나 유럽 브랜드들 뭐 BMW 다 실적 발표하는데 보시면 아시죠? 뭐 거의 다 감소했어요. 네. 반타작입니다. 맞아요. 대부분. 네. 근데 현대차는 그나마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내수가 받쳐줬죠. 네. 근데 내수가 받쳐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차도 잘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이제 과거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소나타 그랜저 그다음 뭐 이거밖에 그렇지. 없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랜저 탄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과장 대리는 소나타다. 이런 어떤 불문율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건 꼰대 문화. 아닙니다. 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랬던 남들은 그렇게 봤었다. 네. 예, 저도 이제 그런 성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했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가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제네시스 브랜드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과연 먹힐까 싶었었는데 거기다 이제 막 첨단 기능들 막 때려 넣었죠. 죄송합니다. 왜요? 네.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때려 넣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가죽 냄새가 확 나게 만들기 시작하죠.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그렇죠. 네, 가죽 냄새를 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브랜드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브랜드를 한껏 고급화로 끌어올리면서 뭐 한 게 뭐냐면은 또 가격을 확 올렸죠. 네. 이제 니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격들을 같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가격까지도 끌어올리고 다 고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임원급들이나 좀 이제 있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류층 같은 경우도 일단 차가 이제 보통 이제 두 대를 끌겠죠. 네. 뭐 외제차 브랜드도 끄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약간 뭐 공식 석상이나 약간 이제 공무원들을 만나러 갈 때 그런 분들은 국산차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브랜드는 국산차를 타는데 그래도 나는 격이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사는 게 제네시스 브랜드. 그렇죠. 이런 쪽으로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또 표방한 그럼 나도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또 거기다 수요가 가세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어떤 고급화 전략들이 먹혔다라는 게 내수 쪽에는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참 좋았던 것 같은 게 예전에 그냥 현대차의 제네시스라고 했을 때는 네. 야 현대차를 이 돈 주고 사?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네. 제네시스라고 해봤자 현대차지라고 했는데 네. 아예 브랜드를 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급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섞어서 가죽 네. 냄새 빵 나게 하니까 네네. 제네시스는 뭔가 이제 고급차 그 이미지가 약간 이제 먹혀들고 네. 있고 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고위 임원들도 예전에는 그래서 선택지가 EQ900 네. 뭐 이 정도 아니면 K9 뭐 이렇게 네. 있었는데 EQ900 뽑아달라고 회사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K9은 타고 싶지 않고 네. 제네시스가 딱 그 자리 그 적정선을 잘 지켜준 게 아닌가. 그렇죠. 임원차죠 이제. 네, 임원차가 돼버렸죠. 국민 임원차. 네. 그런데 네. 그 뭐 GV80이나 네. G80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 호응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거 덕분에 코로나19 견뎌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산차를 1년 기다리라는데 그래도 계약하잖아요. 제가 포르쉐 카이엔을 타는데. 네. 네. 진짜요? 모르셨어요? 멋있어. 저는 제가 타는 게 아니라 집에 차죠. 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저는 1년에 한 두어 번 타다가. 아니, 근데 저는 막 엄청 젊은 사람들이 네. 뭐 카이엔 탄다고 하면 네.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네. 약간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슬픈데요? 대표님 삐졌는데요? 정도에서 카이엔 타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멋있네요. GV80 얘기하면서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끝날까요 그냥? 아니, GV80, GV80이랑 카이엔을 비교한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이빙에서 그런 타서 한 100m 타고 갔을 때 타고 싶은 이게 카이엔 팔고 이거
타라고 하면 타실 거예요? 저는 하고 싶지만 아마 와이프가 반대할 겁니다. 와이프는 또봐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아니 이거 둘이 묶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어요. 그냥 그거는- 제네시스 GV80 자체의 매력만 말해주세요. 근데 저는 저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네. 변화가 어떤 선호가 없는데 네. 그런 승차감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론은 현대차가 그런 현대차가 네. 내수 선방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라볼 게 이제 친환경 쪽이죠. 네. 수소나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코나 EV 네. 같은 경우 해외 판매가 10만 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 네. 전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곳이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웠는데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2위가 현대차라는 것도 난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또 유럽에서 잘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이커가 또 현대차거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니로나, 네. 코나 이거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중박 이상은 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또 전기차 이제 좀 있어 보이네 하고 타고 다니는 거면 다 테슬라다 보니까 그렇죠. 테슬라를 예. 타죠. 네. 근데 그 이면에 이제 공무용 차라든가 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차들을 보게 되면 봉고도 네.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본거 그런가요? 예. 네. 아마 이제 지금 이제 트럭이나 버스 쪽은 이제 거의 다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중국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보니까 정부 입장 쪽에서도 친환경으로 나가는데 뭐 성과가 안 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확 뒤집을 것 같습니다. 버스 쪽을 네네. 전기차 쪽으로 확 바꿨고요. 특히 이제 트럭 관련된 쪽도 아마 수소차는 그쪽으로 가라 이런 쪽으로 조만간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러면 성과가 나겠죠. 지금 현재 트럭이나 버스 만드는 쪽이 현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뭐 네. 대우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은 또 브랜드를 밀고 나가게 되면 이쪽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 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친환경 관련된 성장 동력도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하나의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또 성과 가셔야 된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네. 흐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현대차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반기는 개별 서비스에도 인하되고 막 약간 프리미엄화 되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는 차종들을 막 공개하면서 선방을 했어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여기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진짜로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좀 마케팅을 빡세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니콜라 있잖아요. 네. 엄청났잖아요. 니콜라 엄청났죠. 또 거기는 수소 트럭 한 대 제대로 팔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올라가는데 네. 그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콜라를 많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진지한 얘기를 네, 하는데 예, 콜라, 예. 니콜라. 니콜라? 난 사이다. 현대기아차도 인식만 좀 잘 투자자들에게 박히게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그 있다고 자리가 제가 보기엔 15만 원대 같습니다. 15만 네. 원대. 그 자리가 맞아, 15만 맞아. 원대고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이제 남들도 다 좋다는데 왜 현대차 아직 안 샀지? 그래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런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아 진짜 그럼 오랜만이겠네요.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네. 저희가 대기업들은 네. 진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현대차가 돈 냄새를 잘 맡고 지금 그때는 욕 먹었어도 지금은 그나마 우와 하는 게 삼성동 한전부지죠. 네. 네. GBC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지금 서울 땅값이 15년, 20년 만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는 그거 사고 아마 주가도 거의 뭐 한 20-30% 폭락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그 돈 주고 사 네.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짜잔. 대박 났죠. 대박 났죠. 그 삼성 일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지. 그게 또 네. 강남의 노른자죠. 그렇죠. 거기다 그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땅 부자죠. 지금 현대차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이제 정부가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땅값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배 아파서 이제 좀 기부 체납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약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띄워줘 괜찮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업 외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정부에서 그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네. 막 그린 뉴딜 얘기했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막 브리핑하고 막 그렇죠. 영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소 인프라 이렇게 깔겠다고 하는데 음악 깔리고 짜잔 하면서 네. 퍼레이드로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뭔가 또 한 것도 아닐까. 그렇지. 생각이 아 드는데 그럼요. 그 당연한 거죠. 결론이 났네요. 거기다가 둘 다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죠. 현대차는 배당 꽤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반 해서 그쪽으로 밀고 가서 시장 흐름을 보는 게 하반기는 좋겠다. 그냥 IT 하나 대장주, 자동차 쪽의 대장주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나에게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나는
500은 삼성전자, 500은 현대차에다 넣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약간 여기서 드는 의문감이자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네, 번외편. 네, 예. 주식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주식 투자도 오르는 재미, 그러니까 뭔가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맨날 뭐 1% 올라왔다가 다시 0.8% 떨어졌다가 2% 올랐다가 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다 무거운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좋을 것 같으면서도 가벼운데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돈이 되고 뭔가 플러스 숫자 앞자리가 막 바뀌는 그런 재미.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네. 넣어놓고 이렇게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괜찮은 종목.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식을 하는데 코인 맛도 한번 보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맨날 1% 올랐다 뭐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한 5, 6% 올라가면 쫄깃쫄깃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450, 450. 450, 450 100만 원 삼성전자와 남겠다. 현대차 네. 이렇게 놓고 100만 원을 남겼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뭘 나머지를 그나마 이거는 얘가 충분히 나중에 10% 이상 벌을 거니까. 네.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해서 네. 이거는 100만 원을 다 날려도 된다.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밑바가는 거예요? 상장사 얘기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 투자 경고 종목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말씀하지 마세요. 금감원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단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뭔데요?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쪽 관련된 반도체 쪽인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쪽이죠. 미세 공정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인텔이 뭐 7나노급까지 가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죠. 네. 손 들다 보니까 네,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거밖에 없죠.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이면 앞으로 가장 또 반도체 쪽에서 경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미세 공정입니다. 네. 미세 공정 쪽에서 가장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극자외선이라고 하는 EUV. 네. 네. 이쪽이 또 대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벌써 10년 전부터 EUV를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다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SNS 택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잠깐 부각받아서 한때는 주가가 훅 올랐다가 지금 다시 훅 꺼진 상태입니다. 네. 이런 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회사가 FST입니다. 성공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납품해서 뭔가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총 1조가 아니라 네. 뭐 시총 5조는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 장비 회사의 또 하나의 새 맥을 잇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시총 5조면 지금 얼마입니까? 10배가 네요. 네. 그러면 20만 원은 충분히 가겠네요. 20만 원 코! FST 물론 여기에 대한 전망은 김민수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분석이고 뭐 제가 쿠션을 깔아놓자면 저희들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래, 투자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흥미, 쫄깃함도 느끼고 싶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모멘텀이나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기업에서는 FST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뭐 넣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판단이겠지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또 꽤 맞아요. 나중에 가면 성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또 수도 리뷰 있죠. 깔아야죠 지금 자꾸. 그러면 네. 그때 내가 네. 7월 31일에 이미 예고를 했었다. 얘기하는 했었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관 쓰고 나오죠 저는. 그러면 쓰고 완전 나오고, 땡큐죠. 조회수 뭐 120만 찍고 네. 앵커님은 이제 골드 버튼 받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골드 버튼 이렇게 가져가시고 막 골드 하는 버튼 거죠. 이제 경매 붙이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모르고 여윳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네. 너무나도 좀 재밌고 명쾌하게 설명을 딱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생분 종목 그럼 꼭 체크하겠습니다. 네, 성지. 네, 성지가 되길 저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여기 보이세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구독과 예.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있죠? 예. 이거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